2월 12일 오늘은요, 정월 대보름입니다. 한 해 동안 좋은 소식, 또 좋은 말만 들리길 바라면서 귀발 기술 한 잔과 함께 시작해온 날인데요. 시끌시끌 오늘도 우리 귀를 소란스럽게 했던 정치권에서 전해진 이야기들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검사 출신 김경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강성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전환길 다시 나온다입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소개할 오늘 이 주인공, 어느새 보수 세력의 구심점이 된 한국사 강사인 전환길 씨입니다. 부산, 대구 찍고 또 광주 가기 전에 이번에는요, 중원, 천안에 등판을 했습니다.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바로 들어보시죠. 제가 대통령이라도 비상기업이라는 좀 센 방법을 통해서라도 국민에게 알리고 그동안 민주당이 해온 폐악질을 국민에게 알려서 모든 것을 국민에 알리자라는 차원,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강부 대변인님. 네. 전환길 씨, 나라도 계엄을 했을 거다. 조금 이거 센 방법일 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 아주 꾸준히 계엄은 계몽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환길 씨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는데 예. 전환길 씨께서 계엄령을 또 선포를 하신다고 하면 전환길 씨도 그 절차가 만약 틀렸다고 하면 내란 우두머리죄로 지금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 받겠죠. 예. 예. 그런데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저 이런 표현이 있을 것 같아요. 은행이 권총 들고 은행 들어갔는데 꼼짝마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경찰한테 제압이 됐어요. 네. 그리고 경찰한테 잡혀 나오면서 너무 은행 이자가 비싸가지고 내가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그랬다. 그리고 근데 돈도 그대로고 사람도 안 다쳤다. 네. 그러면은 처벌 안 받습니까? 저는 전환길 씨께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은행에도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자, 이남희 기자, 윤 대통령도 따로 감사를 전달하는 만큼 전환길 씨 그야말로 이미 보수에서는 대형 스피커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또 힘이 실릴 만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전시에 가입 소식이 알려진 뒤에 가입자 14만 명을 돌파를 했어요. 국민 변호인단. 네, 여기에 대해서 네. 대통령이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요? 일단은 전환길 강사한테는 감사하다는 뜻을 전한 것이 이제 지난 6일이었어요. 예. 접견을 했던 측근들을 통해 가지고 그 전환길 강사한테 고맙다는 뜻을 밝혔고요. 국민 변호인단이라는 것이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이제 가입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14만 명을 넘었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이제 측근들과 접견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변호인단 출정식도 열리거든요. 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탄핵을 공작이라고 했어요. 탄핵 공작에 맞서서 국민들이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부당한 구속이지만 함께 싸우겠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 변호인단에 2030 세대가 최근에 많이 가입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들, 그러니까 미래가 발달하는 희망을 본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이제 내일 지금 변론길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결론을 앞두고 옥중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면서 어떤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환길 씨한테 감사하다는 표현을 또 직접적으로 하고, 네. 전환길 씨가 가입한 뒤에 늘어나요? 변호인단 수가 이게 굉장히 네.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승리할 거다, 대통령이 이렇게 지원 사격을 나서고 있으면, 자, 전환길 씨 요새 부산, 대구, 충청 아주 전국을 도느냐 그야말로 정신이 없을 텐데 굉장히 또 고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또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죠. 광주 집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과연 자기가 시장으로서 야, 이 집회 오지 마. 아니, 지가 독재잖아요, 이거는. 이건 더불어 독재당 연장선이잖아요. 예?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아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같은 나라 아니에요? 니는 이 지역에 오지 마. 너는 이 지역에 오지 마. 아니, 이거는 가게 열어놓고 제가 커피집 하는데 손님, 빨간 옷 입은 손님 오지 마. 이거 똑같은 거잖아. 자, 저 발언 사실 그러니까 강기정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치는 홀로코스트 기념 공간에서 집회할 수 없다. 민주 시민에게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전환길 씨가 저런 입장을 낸 건데, 자, 김경진 의원. 그러니까 여권 의원들도 사실 대통령 격려 같은 걸 받으면은 이걸 그렇게 무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더 반응이 강화되기도 하는데 지금 전시의 속내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12월 3일 날 군 병력을 동원한 것은 예. 그날 저녁에 한동훈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헌 위법의 계엄이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군 지휘관들에 대해서 내란죄로 지금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는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에 출동했던 군인들에 대한 헌법적인 평가 또 형사사법적인 평가로서 분명히 그렇게 단죄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한길 씨가 아까 뭐 나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죠. 예. 헌정 질서를 지켜야 되니까 틀린 얘기인데 광주에서 왜 집회를 허가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한정해서 볼 때는 그건 전한길 씨 얘기가 또 맞는 거죠. 네. 어쨌든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집회의 자유가 있고 특별히 저게 광주시라고 하는 지역의 어떤 안녕 질서를 깨뜨릴 만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광주에서 집회하겠다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됐죠. 네. 그리고 강기정 시장께서 어떤 위헌 입법 또 내란죄와 관련돼서 기소가 있기는 하지만 네. 나치의 학살 세력이라고까지 비유한 것은 또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게 헌법 질서를 어기고 군 부대를 동원했다는 점에 대한 처벌이지 예. 이게 정말로 사람들이 뭐 어떤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한 표현도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다들 말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조금 표현이 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전 씨는요, 또 세이브 코리아 측과 함께 토요일에 이번에 광주 시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자, 강기정 시장은요, 관련 조례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폄훼 왜곡 세력에 대해서는 불허할 근거가 있다 이런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진짜 오겠다고 하면은 이게 이념을 이유로 막을 방법은 있는 겁니까? 저 조례가 아마 있겠죠. 근데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 자체가 위헌 위법의 조례라고 봐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가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저 조례를 가지고 예. 집회를 막는다면 아마 위법적인 행동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논란이 계속 될 거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자, 이남희 기자, 주말이 가까워지니까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기세에 좀 밀릴 수 없다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소개할 말에 저희가 주인공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인공은 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뜹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 출신인데, 자, 보면은 쓰레기 매립장 이렇게 뜨는데 이 쓰레기 매립장 주소를 게재를 했다고 해요. 이게 광주시 도동길 160번지 이 주소를 올린 거예요? 원래는요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요 SNS에는 광주시 도동길 160번지라고 돼 있고요. 지도 URL이 하나 있어요. 예. 제가 그래서 눌러봤죠. 박균택 의원은 정말 친명계 핵심 의원이고 대장동 변호사로 유명하고 또 광주의 지역구를 둔 의원이잖아요. 근데 그 눌러봤더니 쓰레기장이라고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광주 광역시 위생 매립장. 그러니까 이제 광주에서 쓰레기들을 모아서 폐기물을 매립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결국은 이 집회 10곳은 쓰레기장,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냐 이렇게 은유적으로 글을 올린 겁니다. 네. 오늘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발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회 오시는 분들 국민을 바로 쓰레기에 비유한 거냐 이렇게 크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않았어요. 주소를 네. 올렸어요? 주소를 올렸어요. 그 주소에 네. URL을 저도 클릭해봤거든요. 어떤 곳인지 네.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곳이 바로 그 위생 매립장,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경진 의원,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시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돌려서. 그런데 자,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시겠다는 분들 사실 보면은 뭐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뭐 탄핵 심판 과정이 좀 꺼림칙하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탄핵 심판 자체를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저렇게까지 좀 쓰레기 매립장으로 좀 묶어 버리면은 이거 좀 너무 묶어서 뭉뚱그려 쓰는 표현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사태가 수사가 처음 개시됐을 때 또 언론에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 예. 서초동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조국 장관 무죄라고 촛불을 들고 시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거꾸로 보면 똑같은 과정들이에요, 보면. 근데 결국은 6년의 재판을 거쳐서 조국 장관 관련된 혐의들이 대부분 다 유죄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보면. 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은 특히 좀 말을 순화시켜서 언어를 순화시켜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게
국민 전체의 화합을 위해서 또 국가가 안정적인 순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지금이야말로 그 자세와 그 언어 사용의 화법이 가장 절실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전한길 씨에 대해서도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자, 현대판 무신의 난 찬양하는 사이비 역사 강사 이렇게까지 좀 직격을 합니다. 그런데 전한길 씨가요, 오늘 한 방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면은 혁명까지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이거 내가 하는 지금 발언이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까지 쏘아 붙이던데, 자, 일단 이게 팩트가 맞는지도 궁금하고요, 강성필 부대변인. 네. 그렇다면은 내가 하는 발언이랑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이랑 뭐가 다르냐,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 민주당 지지자라든지 예. 야권 성향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 네. 너무나도 이 정도와 수위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는 혼란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물론 저는 방금 김경진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많이 공감하는 게 지금이야말로 정치인들이 좋은 언어, 순화된 언어를 쓸 때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입이라는 언어를 썼다는 이유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막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자개표 시스템이 조작이 있다. 그러니까 수개표 하자고 막 주장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수개표하고 있습니다. 전자개표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국민의힘 논리로 따지면 가짜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혹여라도 광주 시민들을 좀 자극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다 보면 좀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사태를 좀 우려해서 전한길 씨 측이 조금 이번에 광주 집회는 한번 패스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념과 철학이 다르다고 광주에서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것은 만약에 합법적으로 신고만 되어 있다면 저는 허용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 사실 강성필 부대변인도 광주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저의 또 첫 직장이 광주광역시청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광주시장님을 제가 보좌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광주에 제가 이 분위기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물리적인 충돌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여쭙고 싶은 거는, 자, 네. 쓰레기장으로 가라고 했던 이 발언, 네. 이 주소까지 쓰면서 하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좀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박균태 의원의 보좌관이라면 저는 하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박균태 의원의 지역구가 광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 지역구에 계신 지역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분위기가 큰 곳이 광주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또 그간, 자, 전한길 씨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나 3.1절 집회까지만, 뭐 이거 집회 방송 거기까지만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요, 기존의 입장과 다르게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2030 세대들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나 이 눈물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전한길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활동 계획을 시사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분 자유시죠, 뭐. 알아서 하시는 거죠. 본인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과거에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생각이 틀렸다. 이제 새롭게 하겠다. 네. 또는 나는 정치인의 길을 걷겠다. 또는 거기서 조금 더 공적으로 된다면 현재 2030 세대에 직면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는 대한민국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겠다. 그럼 뭐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실 수도 있죠. 그래서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좋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제가 축원드려 볼게요. 아니 전한길 강사가 저렇게 발언한 거는요. 네. 부인이 봐주셨나 봐요. 계속 아내가 밥도 안 준다. 그래서 좀 이해해줘 이렇게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셨죠. 처음에는 네. 3.1절까지 나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탄핵이 기각될 때까지 한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바뀌었어요. 탄핵이 인용이 만약에 된다면 더 끝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계속 본인이 활동하는 시기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가족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계속해서 본인이 활동하는 기간을 지금 연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난번 집회 때는 가족들도 같이 같이 왔었잖아요. 왔죠. 자식들 그리고 부인도 같이 왔다면 제가 좀 이해해달라고 계속해서 가족들을 설득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네, 가족을 뭐 진짜로 설득했을지는 전한길 씨만 아는 내용이니까. 아는 그것까지 제가 예. 보지 못했어요. 최근 사실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집회에 또 참석하고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그 많은 국민을 이거 극우라고 부를 거냐, 어디까지가 그럼 극우냐, 이런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언론사에서
AI 기법을 해봤더니 적어도 15만 명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 제가 예. 보더라도 과거에 걸핏하면 100만, 200만 원 하던 것은 과장이지만 5만 원 훨씬 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 정도 오신 분들을 극우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도대체 극우가 얼마나 많은 겁니까? 네, 그럼 저희가 또 세 번째 주인공 한번 만나볼까요? 세 번째 주인공은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뜨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고 이렇게 말할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해서 예. 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도 네. 바로 일제 그 재판관들한테 재판을 받을 때 1시간 반 정도 최종 변론할 기회를 줬는데 왜 이 문대행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추가 발언할 3분을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느냐. 그걸 보면서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느꼈다면서 일제 헌법재판관에 못하다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을 보면서 얘기한 건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정인에 대한 신문은 양측 대리인만 하는 것으로 정했고 본인이 희망하시는 경우는 정인 신문 절차가 끝난 후에 의견 진술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 전체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 편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정인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아닙니다. 약속을 하셨고요.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비유가 어차피 윤 대통령이 발언할 기회를 많이 줬었잖아요. 야권에서는 저게 좀 너무 과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긴 합니다. 네, 내일 또 8차 변론에서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면요. 3월 초중순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